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이라면 마음 청소입니다.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키 사치코, 라이프스타일 전문가, 청소 및 가사 지원 서비스 업체 대표이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에서 생활 마케팅을 배운 뒤 청소 업체를 설립하여 30년간 운영하고 있는 청소의 달인이자 청소의 카리스마라고 알려져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쾌적한 일상을 보내고 싶은 이들을 위해 살림, 라이프스타일, 생활 습관을 주제로 방송, 강연, 집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가는 날이 있는가 하면 이 나이가 되어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큰 실수를 저질러 자책감에 휩싸일 때가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마음 청소이다. 50 이후부터는 삶의 독소를 빼고 안과 밖의 균형을 잡기 위한 내적 디톡스가 필요하다. 마음을 청소한다는 것은 지혜롭게 나이 드는 방법을 터득하는 일이다. 나이 들매 즐거움 중 하나는 어느샌가 무슨 일이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즐거움은 시간이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스스로의 시간을 견뎌내며 마음을 청소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이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잠깐의 반성은 내일을 여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잠자리 들기 전에 갖는 5분 남짓한 명상은 오늘의 쓸모없는 부분을 떼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만의 귀중한 리셋 시간이다. 그 다음은 모든 것을 잊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든다. 심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일이 없었던 날은 그 사실에 깊이 감사하고 그날을 내일을 살아갈 에너지로 삼는다. 여러 일이 겹쳐 정신이 없었던 날은 아직도 수련이 부족하구나 라며 마음의 긴장을 풀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날은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눈물, 실망,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은 마음은 물론 몸에도 부담을 준다. 나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질 때는 냉정함을 되찾아 나쁜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반면 즐거운 일, 기쁜 일은 몸과 마음 모두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웃으며 하늘을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려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기쁨을 만끽한다. 나는 길가에 핀 이름 없는 잡초에 감사하고 매일매일의 집안일 속 작은 아이디어나 생활 속 새로운 발견에서 기쁨을 찾는다. 돈도 시간도 들지 않는 이러한 습관들이 노후의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리라 기대한다. 또한 나는 오래 살고자 애쓰지 않는다. 다만 하루하루를 몸과 마음 모두 알차게 보내기 위해 노력한다. 한 사람이 인생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은 자기 자신과 밀접한 생활 속에 숨어 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하루에는 생각보다 많은 행복의 가능성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부터는 자기 자신에게서 쓸데없는 부분을 떼어내고 그만큼 마음은 더 여유롭고 가볍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의 생활 속에 쓸데없는 부분은 빼고 빼낸 만큼 마음에 더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부담이 되지 않는 청소와 정리 정돈 습관을 들여야 한다. 진정한 변화는 여기에서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방에 있는 물건은 여러분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그렇다면 좀 더 소중히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물건은 기간을 정해놓고 서서히 줄여 나가야 한다.
89살의 나이에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는 약 10년에 걸쳐 조금씩 당신의 소지품을 줄여나갔다. 아버지 생전 마지막 가구는 침대와 몇 벌의 옷을 넣어둔 옷장뿐이었다. 서류나 책은 당신 손으로 조금씩 처분하신 듯 30권의 역사서와 고전 전집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반대로 물건에 집착이 강한 나는 아버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루에 하나씩 버리기를 목표로 조금씩 물건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떠나보내기 어려운 물건에는 나만의 원칙도 만들어 두었다. 이 원칙에 따라 작년에는 365개 이상의 물건을 줄일 수 있었다. 또 물건을 늘릴 때도 자기 나름의 원칙을 세워두면 점차 능숙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청소 전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한다. 청소를 좋아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청소를 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청소 전문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마음가짐이다. 우리 회사 매뉴얼 첫 페이지에 적혀있는 말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깨끗한 공간 만들기에 달인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술을 전수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청결하고 아름다운 방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눈에도 아름답게 느껴야 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독일에서 이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 집에 임대를 해서 살았는데요. 그 집 주인 이름이 그룹의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룹의 부인은 내 인생을 크게 바꾸어준 은인, 무서운 마녀와도 같았던 청결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집주인의 이름이다. 더러운 창문을 가리키며 나를 혼내던 그룹의 부인의 말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직접 청소하지 못하겠으면 나처럼 프로 청소업체에 부탁하도록 해요. 시간이 없다거나 체력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그런 건 집이 더러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만약 직접 청소하겠다면 더러워지기 전에 움직여야 돼요. 더러워지기 전에요? 나는 되물었다. 그래요. 더러운 게 안 보여도 정기적으로 쓸고 닦으면 항상 집이 깨끗하죠. 이것이 내가 독일에서 배우고 지금도 실천 중인 청소 기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더러워지기 전에 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방법은 간단하다. 더러움에는 보이는 더러움과 보이지 않는 더러움이 있다. 그리고 더러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움이 어느새 쌓이고 쌓여 서서히 시간을 두고 생겨난다. 눈에 보이는 더러움을 제거하는 작업에는 닦아서 광을 내는 작업 등이 추가되어 시간과 체력은 물론 도구까지 필요하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움은 쓱 닦아내거나 털어내기만 해도 간단히 제거할 수 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도 마찬가지다. 무슨 일이든 아직 드러나지 않을 때 조치하고 정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발산시켜주는 일이 중요하다. 더러워서 신경이 쓰이니까가 아니라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를 하는 것이다. 깨끗함을 좋아하는 독일인들도 청소가 좋다며 청소만 하는 사람을 청소 귀신이라 부르며 조롱한다. 가끔 간헐적으로 청소해도 항상 아름답고 청결한 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집안일을 잘한다며 존경받는다. 분주하게 움직이며 모든 기력과 체력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깨끗하네 라며 감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사 능력은 높게 평가받지 못한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내가 꼭 준수하는 4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 청소 도구나 세제는 간단하게 구비한다. 꺼내기 쉬운 정해진 위치에 놓는다. 청소 도구나 세제는
심플하게 최소한의 수량만 갖추도록 하자. 나는 청소 도구로는 먼지털이, 청소기, 수건을, 세제로는 중성세제와 클린저, 이것 2개를 사용한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다. 나는 수건 하나로 어디든 청소한다. 마른 수건과 젖은 수건만 있으면 집안 어디든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 청소 도구는 사용한 뒤에 그때그때 빨거나 관리한다. 다음번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2번째, 일상생활에서 더러움 빼기를 습관한다. 사용한 물건을 쓱 한번 닦아준다. 평소에 생활하면서 무언가 행동할 때마다 더러움을 빼나가면 그래 해보자 하고 기합을 넣지 않아도 어느새 더러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독일에서 돌아온 이후 줄곧 이를 습관으로 삼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청소 방법이 소중하다. 3번째, 같은 동작을 동시에 오랫동안 반복하지 않는다. 5분 안에 제거되지 않는 더러움은 그 이상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찌든 때는 몇 번에 걸쳐 닦고 문질러서 조금씩 없애나가는 편이 지치지 않는다. 50대에는 더러움은 완벽히 제거할 수 없다라는 채관의 경지에서 무슨 일이든 담담히 받아들이는 일도 중요하다. 4번째, 청소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한 군데만 5분 이내를 모토로 삼는다. 쓱 닦기만 해도 70%의 더러움은 제거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깨끗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특히 넓은 장소, 체력이 필요한 장소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시간을 분배해서 청소한다. 다음은 청소 달인이 되는 지름길이다. 첫째, 청소 도구를 사용한 후에는 한 번 닦는다. 2번째, 더러워지면 그 즉시 닦는다. 3번째, 더러움은 발견 즉시 처리한다. 더러움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쌓이다가 결국 찌근 때가 된다. 가능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움인 상태일 때 처리하도록 하자. 나는 오늘 아침에도 바쁜 주방 일을 막 마치려는 찰나 식기세척기 세제를 바닥에 쏟고 말았다. 하지만 그 즉시 닦아내기를 실천했다. 덕분에 2분 정도의 걸레질로 바닥은 다시 반짝반짝 윤이 났다. 고작 2분 만에 바닥의 더러움도 바닥 청소도 줄어든 셈이다. 왠지 모르게 오늘 하루 마음이 가벼울 것만 같다. 바닥 청소가 마음 청소로 이어진 것이다.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아닌가. 청소의 기본 동작은 털기, 쓸기, 닦기, 광내기다. 이 4가지 동작이 기본이다. 피로하거나 체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청소의 비결은 이 4가지 동작을 항상 동시에 하지 않고 오랜 시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앞에서 소개한 더러움 빼기 3종 세트를 여러분의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들면 매일 하는 청소는 닦기만으로 충분하다. 더러움이 찌들 때까지 방치하면 시간과 체력을 요하는 광내는 동작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청소를 손쉽게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공간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지 궁리하고 더러움을 쌓아놓지 않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자, 이제 더러워지면 즉시 닦아내자. 광내는 동작이 필요해지기 전에 말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냄새에는 민감해지고 청결한 몸가짐에 신경을 써야 한다. 노인 냄새가 나지 않는 깨끗한 노인이 되고 싶다면 말이다. 그리고 집에서 나는 냄새에도 신경 쓰길 바란다.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집 냄새의 경우 의외로 당사자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방에서 나는 냄새는
주로 요리나 평소 생활 때문에 생겨난다. 방에서 나는 냄새는 그대로 방치하면 더러움으로 이어진다. 겨울철이 되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비타민C가 풍부한 귤을 많이 섭취한다. 그러고 나면 엄청난 양의 껍질이 남는다. 향기가 좋은 귤 껍질을 그냥 버리려고 하면 왠지 모르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 영 내키지 않는다. 그렇다고 잼으로 만들기에는 농약이 좀 신경 쓰인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적셨다 꽉 짠 수건으로 5분이나 그릴을 닦아낸 뒤 귤 껍질을 몇 장 넣어서 5분 정도 구워준다. 가스나 전기 요금이 조금 들긴 하지만 귤의 좋은 향이 방 안 가득 퍼져나와 그 이상으로 행복한 기분이 든다. 몸과 마음이 즐거운 11가지 청소 비결. 지금부터 몇 가지 청소가 즐거워지는 소소한 지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유리창은 흐린 날 신문지로 닦아낸다. 한동안 게으름을 피웠더니 유리창이 더럽다. 일단 젖은 수건으로 한번 닦아낸 뒤 양손에 마른 신문지를 움켜쥐고 원을 그리듯 뱅글뱅글 닦아준다. 물에 녹아내린 오염물을 신문지가 흡수하는 한편 유리 표면에 묻은 신문지 잉크 기름이 왁스 효과를 발휘하여 놀라울 정도로 반짝반짝 유리 표면에 빛이 난다. 냉장고에 넣어둔 채 깜빡 잊고 안 마셔서 오래된 우유가 있다면 그 우유를 그냥 버리지 말고 싱크대나 화장실을 닦을 때 사용해보자. 물때도 사라지고 마치 왁스를 칠한 것처럼 반들반들 반짝반짝 빛이 난다. 알루미늄 냄비를 사용하다 보면 거무스름해져서 가끔 물을 넉넉히 담은 뒤 사과 껍질을 넣고 부글부글 끓여준다. 은은한 사과 향과 함께 사과산의 작용으로 냄비가 깨끗하게 변신한다. 까맣게 타버린 냄비를 햇볕에 바짝 말려준다. 그런 다음 바짝 마른 그을음 부분이 떨어져 나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햇볕은 까맣게 타버린 냄비를 치유해준다. 기억하라. 냄비가 까맣게 타버렸을 때는 말려서 제거해야 한다. 물욕 없이 소박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굳이 성인이나 수도승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소위 마음 청소의 달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작은 집에 운둔하며 재물이 아닌 마음의 풍요로움을 설파한다. 나는 젊은 시절에는 넓은 집을 좋아했지만 독일에서 이상적인 새 하얀 집을 만나고 나서는 한평 크기의 집을 동경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작고 소박한 나만의 공간을 꿈꾼다. 방 한가운데 앉아있으면 사방을 둘러볼 수 있고 들어 누우면 바로 눈앞에 있는 창문을 통해 먼 산을 마치 내 정원처럼 바라보며 낮잠을 즐길 수 있는 공간. 확실한 것은 쓸모없는 가구가 없는 작은 집은 가구로 꽉 찬 넓은 집보다 청소하기가 쉽고 넓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50대부터는 일단 2인용으로 시작하여 그 다음 1인용으로 소유한 물건의 크기와 집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예행 연습을 슬슬 시작해야 될 때인지도 모른다. 개인차가 있지만 통상 집에는 가구나 전기제품, 의류, 생활에 필요한 도구 등 평균 2만 개 이상의 물건이 있다고 한다. 이 중 절반 이상은 매일매일 생활하는 데 없어도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물건들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은 그리 많지 않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너무 많은 물건에 한숨 쉬기보다 일단 물건을 줄여나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필요 없는 물건이 줄어들면 그만큼 하루하루의 삶이 가볍고 풍요롭다. 물건을 두지 않는 바닥은
구석구석 청소가 잘 되어 깨끗하고 깔끔하다. 물건에 발이 걸려 다칠 일도 없으니 병원비가 들지 않아 돈이 모인다고 한다. 독일 사람의 삶에는 정리정돈이 인생의 반이라는 정신이 깊게 뿌리박혀 있다. 독일 사람에게 정리정돈은 인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테마다. 방안이 정리정돈되어 주변에 쓸데없는 물건이 없으면 인생이 쾌적하고 청결하고 알찬 삶을 보낼 수 있다는 말이다. 필요한 것 이외에 되도록 소유한 물건이 적은 편이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편안하다. 물건이 적은 편이 마음의 망설임도 적어 항상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다. 실제로 주변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어떤 거로 하지? 이런 망설임이 생겨나고 정신이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다음은 나만의 방법으로 넘쳐나는 물건에서 벗어나는 3가지 원칙이다. 첫 번째, 하루에 1가지씩 물건을 줄인다. 안 신는 신발, 오래 입어 낡은 의류, 망가진 물건 등을 의식적으로 처분한다. 두 번째, 소중하게 쓰던 물건을 떠나보낼 곳을 생각한다. 지금 잘 쓰고 있어 아직은 떠나보낼 수 없고 버리고 싶지 않은 물건은 줄 상대를 정해놓는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물건인지 평가한다. 대부분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쓰레기일 뿐이다.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물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단언하건대 지금 못 입는다면 언젠가 입을 확률은 90% 이하이다. 이 점을 자기 자신에게 확실히 이해시키고 과감하게 처분하도록 하자. 아무리 비싸게 주고 샀더라도 현재 이용 가치가 없어 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물건을 수납해 놓는 일만큼 인생을 낭비하는 일도 없다. 물건을 줄여서 방이 일시적으로 깨끗해진다 해도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행동의 원칙이 중요하다. 내가 실행 중인 원칙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여러분의 손과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까지 이 4가지 원칙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1. 무언가 꺼냈으면 제자리에 놓는다. 2. 문이나 서랍을 열었으면 반드시 다시 닫는다. 3. 무언가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줍는다. 4. 단추를 달거나 직접 할 수 있는 간단한 수리 등은 일주일 이내에 처리한다. 물건을 줄여도 그만큼 더 무계획적으로 다른 물건이 늘어난다면 이도 저도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나름의 장보기 원칙을 정했다. 1. 신선도가 중요한 생선은 그날 먹을 양만큼만 산다. 2.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조미료나 일용 자판은 미리 개수를 정해 반 정도 쓰면 채워 넣는다. 3.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지 않는다. 4. 필요한 물건인지 아닌지 자문자답한다. 5. 무료 경품이나 샘플에 손을 뻗지 않는다. 6. 신발이나 속옷 종류는 얼마만큼 버릴지 먼저 결정한 뒤에 산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해야 할 일,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다. 정년퇴직하면, 일을 그만두면, 돈이 생기면, 4월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핑곗거리를 끊임없이 만들며 말이다. 이런 변명을 들을 때마다 왜 지금 당장 못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 방 안의 더러움도 치우기를 미루면 점점 더 청소하기가 어렵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언젠가라는 때는 점점 마음속에서 멀어지고 거의 찾아오지 않는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하지 않던가. 노후의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는 사람 대부분은 반드시 그 전에 도움닫기를 하는 기간이 있다.
정년 퇴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겨 자, 지금부터 해보는 거야 라고 생각해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일은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만만치 않은 일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언젠가 해야지. 내일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미루는 사람은 결국 아무 일도 시작하지 못한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을 뒤로 미루고 있을 뿐이다. 그런 사람은 그땐 정말 건강했었지 라며 한탄하며 일생을 마감한다. 나는 45살이 넘어 사업의 궤도에 오른 이후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었던 일에 끊임없이 도전했다. 플루트, 지필, 독일어, 발레, 수채화. 이외에도 너무 많이 있다. 요즘에는 내 생각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일에 도전 중이다. 50대 들어서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지 못하는 모험은 무모하다. 70이 넘는 나이에 유명 문학상을 탄 여성의 뉴스를 보고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라며 희망을 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소설 이외의 다른 일로 생활할 양식을 벌어가며 꾸준히 소설을 써왔다. 75살의 나이에 이뤄낸 쾌거, 이런 매스컴의 보도만 보면 분명 멋지고 놀랄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녀의 쾌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상은 생업을 놓지 않고 자기 삶을 공고하게 지키며 글쓰기를 놓지 않은 결기와 끈기의 결실이다. 50대에 갑자기 새로운 꿈에 도전하고 여기에 너무 큰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 만약 재능이 있다면 이미 그 방면에서 싹을 틔웠을 테니 말이다. 나이에 걸맞게라는 말처럼 50세가 되면 어른으로서의 분별력도 갖추어야 한다. 인생 후반부의 배움이나 학문은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중용적인 도전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즐기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젊은 시절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편이 좋다는 말이다. 도저히 꿈을 못 버리겠다는 집착은 깨끗이 버려야 한다. 더는 미혹한 것이 없고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나이가 50이 아니었던가. 세월은 화살과도 같다. 진부한 비유지만 그게 또 사실이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흐른다. 물건들이 빠르게 넘쳐나고 시간이 몇 배는 빠르게 흘러가는 요즘, 세상의 흐름과 움직임에 현기증이 날 정도다. 평균 수명이 늘었다곤 하지만 50대에 들어서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고작해야 30년 남짓이다. 지금까지의 30년과 비교했을 때 아마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의 끝이 찾아오겠지? 그렇기에 더욱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날씨가 어떤지 신경을 쓰고 산책하다 발견한 풀꽃에 관심을 두고 가끔은 잠시 멈춰서서 내가 사는 동네를 바라보고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세어본다. 하루하루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행동에 약간의 정성을 담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하루하루를 지금까지보다 더 길게 차분히 정성을 담아 바라보니 젊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인생의 즐거움과 그 가치가 마음을 울린다. 유럽 사람들은 걷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영국인과 독일인은 산책을 유난히 좋아한다. 예전에 독일인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 독일 일은 생각하고 난 후에 걷고 영국인은 생각하면서 걷지. 프랑스인은 뛰고 난 후에 생각해. 걷는 행위는 마음을 잘 돌아보는 일이다. 또한 막연하게 꼬여있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생각을 명료하게 만드는 생산적 행위이기도 하다. 가끔 고족한 숲길을 걸을 때면 내가 걷는 속도와
생각의 속도가 일치함을 발견한다. 세상을 두루 살피는 일은 마음을 두루 살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세상을 두루 살피려면 걸어 다녀야 하듯 마음을 두루 살피려면 걸어 다녀야 한다. 산책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는 생각하면서 메모하면서 걷는 유형이다. 노트를 항상 들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나 신경 쓰이는 일 등을 기록한다. 이렇게 노트에 기록하는 것은 50대 이후에 들인 습관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노트에 메모하기 시작한 이후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이 높아진 것 같다. 여행지에서 만난 아름다운 풍경은 마음속에 저장된다. 소리로 들은 내용은 적어서 기억해야 내가 활성화된다고 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르니 지인들도 자주 묻곤 하는 내 수면 방법을 공유한다. 나는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되도록 무언가를 먹거나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와인을 좋아하지만 잠들기 전에 술을 마시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한다. 피곤할 때도 저녁 식사한 후 1시간 이내에만 와인을 마시기로 원칙을 세웠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나는 항상 긴장을 놓지 않는 편이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도 긴장한 신경은 쉽게 이완되지 않는다. 이럴 때 나는 신경을 풀어주기 위해 캐모마일 허브차나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배가 출출하다 싶으면 아몬드 10개, 비스킷 2~3개를 집어먹는다. 부담스러운 야식을 먹거나 과식하지 않는 습관이 숙면으로 이어지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또 추리소설을 3페이지 정도 읽다 보면 어느새 잠이 몰려온다. 잘 먹고 잘 자면 큰 병이 오지 않는다. 음식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이어주고 우리의 몸을 지구와 연결한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의미한다. 오늘 먹은 음식은 3일 후, 일주일 후, 10년 후 여러분의 세포 60조개를 만든다.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외식을 많이 하면 고혈압, 고염분, 이 상태에 빠지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지기에 십상이다. 면역력을 키우고 피부 트러블이나 어깨 결림, 요통, 골다공증, 우울증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균형 잡힌 식생활이 중요하다. 균형 잡힌 식생활은 신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자료도 있다. 나는 맛있는 음식을 너무나도 좋아한다. 먹는다는 행위는 그 자체로 행복감을 준다. 맛있는 식사만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다고 믿는다. 하지만 50살 이후로는 신경질적이 되지 않을 만큼만 소량의 음식을 섭취한다. 내 입에 넣는 음식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맛있게 먹기에 건강하게 먹기가 추가된 셈이다. 가끔은 유명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지만 매일 아침은 꼭 만들어 먹는다. 아침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시간은 15분 정도로 정했다. 된장국과 밥, 생선, 채소 중심의 간단한 식단인데 여기에 직접 만든 조림을 곁들이거나 된장국에 들어가는 재료의 변화를 주곤 한다. 다량의 신선한 채소, 지방분이 적은 고기, 작은 생선이나 등푸른 생선 등의 생선류, 콩류나 발효식품 등이 이것들이 들어간 균형 잡힌 식사를 지향하고 예전보다는 조금 적게 섭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잔의 레드 와인을 즐긴다. 식단을 조절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부심이 생긴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계속 움직이는 일은 몸과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나는 55살 생일을 계기로 일주일에 3번씩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 2시간 정도 운동하기로 정했지만 가끔은 게으름을 부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모처럼 시작한 운동이 스트레스로 느껴지지 않도록 말이다. 훈련도 너무 힘들지 않게 천천히 운동하며 근육을 늘려주거나 몸을 움직여주는 의식 정도로 받아들인다. 마음 내키면 수영장에도 간다. 이 또한 어디까지나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즐긴다는 느낌으로 한다. 또 굳이 피트니스 센터에 가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운동을 할 수가 있다. 돈도 들지 않고 무언가 다른 행동을 하는 김에 하면 되기 때문에 내 딴에는 뭐뭐 하면서 하는 가사가 아닌 뭐뭐 하면서 하는 운동, 이것이 꽤나 마음에 든다. 나의 뭐뭐 하면서 하는 운동법을 소개하겠다. 샤워를 마친 후 팔이나 몸을 크게 스트레칭하면서 물기를 닦아준다. 상완근이나 등 부분을 의식하며 닦아주면 몸이 유연해지는 효과가 있다. 어떤 동작이 끝날 때마다 목이나 어깨를 돌린다. 주방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은 발 도듬하면서 낮은 곳에 있는 물건은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하면서 꺼낸다. 통화는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한 발로 서서 한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가지러 갈 때마다 크게 발도둠을 해준다. 산책하러 나간다. 기분 전환도 되고 다리와 허리의 근력도 단련된다. 어슬렁어슬렁 걷지 않고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청소기를 돌리거나 유리창을 닦는 일은 뭐뭐 하면서 운동에 가장 적합하다. 청소기를 돌리며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고 손을 높이 뻗어 유리창을 닦으면 손 근육이 단단해진다. 생활 속에 뭐뭐 하면서 하는 운동은 가령 5분만 하더라도 효과가 있다고 믿어야 한다.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생활 습관이다. 무리하지 않고 즐기는 느낌으로 가늘고 길게 지속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나이가 들어도 몸의 근육은 사용하면 할수록 단련된다. 지금까지 50부터는 마음 청소,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청소를 통해서 마음을 청소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청소 방법도 나와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인 책이었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이라면 마음 청소입니다.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키 사치코, 라이프스타일 전문가, 청소 및 가사 지원 서비스 업체 대표이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에서 생활 마케팅을 배운 뒤 청소 업체를 설립하여 30년간 운영하고 있는 청소의 달인이자 청소의 카리스마라고 알려져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쾌적한 일상을 보내고 싶은 이들을 위해 살림, 라이프스타일, 생활 습관을 주제로 방송, 강연, 집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가는 날이 있는가 하면 이 나이가 되어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큰 실수를 저질러 자책감에 휩싸일 때가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마음 청소이다. 50 이후부터는 삶의 독소를 빼고 안과 밖의 균형을 잡기 위한 내적 디톡스가 필요하다. 마음을 청소한다는 것은 지혜롭게 나이 드는 방법을 터득하는 일이다. 나이 들매 즐거움 중 하나는 어느샌가 무슨 일이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즐거움은 시간이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스스로의 시간을 견뎌내며 마음을 청소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이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잠깐의 반성은 내일을 여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잠자리 들기 전에 갖는 5분 남짓한 명상은 오늘의 쓸모없는 부분을 떼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만의 귀중한 리셋 시간이다. 그 다음은 모든 것을 잊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든다. 심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일이 없었던 날은 그 사실에 깊이 감사하고 그날을 내일을 살아갈 에너지로 삼는다. 여러 일이 겹쳐 정신이 없었던 날은 아직도 수련이 부족하구나라며 마음의 긴장을 풀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날은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눈물, 실망,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은 마음은 물론 몸에도 부담을 준다. 나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질 때는 냉정함을 되찾아 나쁜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반면 즐거운 일, 기쁜 일은 몸과 마음 모두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웃으며 하늘을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려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기쁨을 만끽한다. 나는 길가에 핀 이름 없는 잡초에 감사하고 매일매일의 집안일 속 작은 아이디어나 생활 속 새로운 발견에서 기쁨을 찾는다. 돈도 시간도 들지 않는 이러한 습관들이 노후의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리라 기대한다. 또한 나는 오래 살고자 애쓰지 않는다. 다만 하루하루를 몸과 마음 모두 알차게 보내기 위해 노력한다. 한 사람이 인생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은 자기 자신과 밀접한 생활 속에 숨어 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하루에는 생각보다 많은 행복의 가능성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부터는 자기 자신에게서 쓸데없는 부분을 떼어내고 그만큼 마음은 더 여유롭고 가볍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의 생활 속에 쓸데없는 부분은 빼고 빼낸 만큼 마음에 더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부담이 되지 않는 청소와 정리 정돈 습관을 들여야 한다. 진정한 변화는 여기에서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방에 있는 물건은 여러분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그렇다면 좀 더 소중히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물건은 기간을 정해놓고 서서히 줄여나가야 한다. 89살의 나이에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는 약 10년에 걸쳐 조금씩 당신의 소지품을 줄여나갔다. 아버지 생전 마지막 가구는 침대와 몇 벌의 옷을 넣어둔 옷장뿐이었다. 서류나 책은 당신 손으로 조금씩 처분하신 듯 30권의 역사서와 고전 전집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반대로 물건에 집착이 강한 나는 아버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루에 하나씩 버리기를 목표로 조금씩 물건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떠나보내기 어려운 물건에는 나만의 원칙도 만들어 두었다. 이 원칙에 따라 작년에는 365개 이상의 물건을 줄일 수 있었다. 또 물건을 늘릴 때도 자기 나름의 원칙을 세워두면 점차 능숙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청소 전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한다. 청소를 좋아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청소를 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청소 전문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마음가짐이다. 우리 회사 매뉴얼 첫 페이지에 적혀있는 말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깨끗한 공간 만들기에 달인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술을 전수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청결하고 아름다운 방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눈에도 아름답게 느껴야 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독일에서 이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 집에 임대를 해서 살았는데요. 그 집 주인 이름이 그룹의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룹의 부인은 내 인생을 크게 바꾸어준 은인, 무서운 마녀와도 같았던, 청결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집주인의 이름이다. 더러운 창문을 가리키며 나를 혼내던 그룹의 부인의 말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직접 청소하지 못하겠으면 나처럼 프로 청소업체에 부탁하도록 해요. 시간이 없다거나 체력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그런 건 집이 더러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만약 직접 청소하겠다면 더러워지기 전에 움직여야 돼요. 더러워지기 전에요? 나는 되물었다. 그래요. 더러운 게 안 보여도 정기적으로 쓸고 닦으면 항상 집이 깨끗하죠. 이것이 내가 독일에서 배우고 지금도 실천 중인 청소 기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더러워지기 전에 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방법은 간단하다. 더러움에는 보이는 더러움과 보이지 않는 더러움이 있다. 그리고 더러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움이 어느새 쌓이고 쌓여 서서히 시간을 두고 생겨난다. 눈에 보이는 더러움을 제거하는 작업에는 닦아서 광을 내는 작업 등이 추가되어 시간과 체력은 물론 도구까지 필요하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움은 쓱 닦아내거나 털어내기만 해도 간단히 제거할 수 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도 마찬가지다. 무슨 일이든 아직 드러나지 않을 때 조치하고 정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발산시켜주는 일이 중요하다. 더러워서 신경이 쓰이니까가 아니라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를 하는 것이다. 깨끗함을 좋아하는 독일인들도 청소가 좋다며 청소만 하는 사람을 청소 귀신이라 부르며 조롱한다. 가끔 간헐적으로 청소해도 항상 아름답고 청결한 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집안일을 잘한다며 존경받는다. 분주하게 움직이며 모든 기력과 체력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깨끗하네 라며 감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사 능력은 높게 평가받지 못한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내가 꼭 준수하는 4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 청소 도구나 세제는 간단하게 구비한다. 꺼내기 쉬운 정해진 위치에 놓는다. 청소 도구나 세제는 심플하게 최소한의 수량만 갖추도록 하자. 나는 청소 도구로는 먼지털이, 청소기, 수건을, 세제로는 중성 세제와 클린저, 이것 2개를 사용한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다. 나는 수건 하나로 어디든 청소한다. 마른 수건과 젖은 수건만 있으면 집안 어디든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 청소 도구는 사용한 뒤에 그때그때 빨거나 관리한다. 다음번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더러움 빼기를 습관한다. 사용한 물건을 쓱 한번 닦아준다. 평소에 생활하면서 무언가 행동할 때마다 더러움을 빼나가면 그래 해보자 하고 기합을 넣지 않아도 어느새 더러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독일에서 돌아온 이후 줄곧 이를 습관으로 삼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청소 방법이 소중하다. 세 번째, 같은 동작을 동시에 오랫동안 반복하지 않는다. 5분 안에 제거되지 않는 더러움은 그 이상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찌든 때는 몇 번에 걸쳐 닦고 문질러서 조금씩 없애나가는 편이 지치지 않는다.
50대에는 더러움은 완벽히 제거할 수 없다라는 채관의 경지에서 무슨 일이든 담담히 받아들이는 일도 중요하다. 네 번째, 청소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한 군데만 5분 이내를 모토로 삼는다. 쓱 닦기만 해도 70%의 더러움은 제거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깨끗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특히 넓은 장소, 체력이 필요한 장소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시간을 분배해서 청소한다. 다음은 청소 달인이 되는 지름길이다. 첫째, 청소 도구를 사용한 후에는 한 번 닦는다. 두 번째, 더러워지면 그 즉시 닦는다. 세 번째, 더러움은 발견 즉시 처리한다. 더러움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쌓이다가 결국 찍은 때가 된다. 가능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움인 상태일 때 처리하도록 하자. 나는 오늘 아침에도 바쁜 주방 일을 막 마치려는 찰나 식기세척기 세제를 바닥에 쏟고 말았다. 하지만 그 즉시 닦아내기를 실천했다. 덕분에 2분 정도의 걸레질로 바닥은 다시 반짝반짝 윤이 났다. 고작 2분 만에 바닥의 더러움도 바닥 청소도 줄어든 셈이다. 왠지 모르게 오늘 하루 마음이 가벼울 것만 같다. 바닥 청소가 마음 청소로 이어진 것이다.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아닌가. 청소의 기본 동작은 털기, 쓸기, 닦기, 광내기다. 이 네 가지 동작이 기본이다. 피로하거나 체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청소의 비결은 이 네 가지 동작을 항상 동시에 하지 않고 오랜 시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앞에서 소개한 더러움 빼기 3종 세트를 여러분의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들면 매일 하는 청소는 닦기만으로 충분하다. 더러움이 찌들 때까지 방치하면 시간과 체력을 요하는 광내는 동작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청소를 손쉽게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공간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지 궁리하고 더러움을 쌓아놓지 않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자, 이제 더러워지면 즉시 닦아내자. 광내는 동작이 필요해지기 전에 말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냄새에는 민감해지고 청결한 몸가짐에 신경을 써야 한다. 노인 냄새가 나지 않는 깨끗한 노인이 되고 싶다면 말이다. 그리고 집에서 나는 냄새에도 신경 쓰길 바란다.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집 냄새의 경우 의외로 당사자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방에서 나는 냄새는 주로 요리나 평소 생활 때문에 생겨난다. 방에서 나는 냄새는 그대로 방치하면 더러움으로 이어진다. 겨울철이 되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비타민C가 풍부한 귤을 많이 섭취한다. 그러고 나면 엄청난 양의 껍질이 남는다. 향기가 좋은 귤 껍질을 그냥 버리려고 하면 왠지 모르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 영 내키지 않는다. 그렇다고 잼으로 만들기에는 농약이 좀 신경 쓰인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적셨다 꽉 짠 수건으로 5분이나 그릴을 닦아낸 뒤 귤 껍질을 몇 장 넣어서 5분 정도 구워준다. 가스나 전기 요금이 조금 들긴 하지만 귤의 좋은 향이 방 안 가득 퍼져나와 그 이상으로 행복한 기분이 든다. 몸과 마음이 즐거운 11가지 청소 비결. 지금부터 몇 가지 청소가 즐거워지는 소소한 지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유리창은 흐린 날 신문지로 닦아낸다. 한동안 게으름을 피웠더니 유리창이 더럽다. 일단 젖은 수건으로 한번 닦아낸 뒤 양손에 마른 신문지를 움켜쥐고 원을 그리듯 뱅글뱅글 닦아준다. 물에 녹아내린 오염물을 신문지가 흡수하는 한편
유리 표면에 묻은 신문지 잉크 기름이 왁스 효과를 발휘하여 놀라울 정도로 반짝반짝 유리 표면에 빛이 난다. 냉장고에 넣어둔 채 깜빡 잊고 안 마셔서 오래된 우유가 있다면 그 우유를 그냥 버리지 말고 싱크대나 화장실을 닦을 때 사용해보자. 물때도 사라지고 마치 왁스를 칠한 것처럼 반들반들 반짝반짝 빛이 난다. 알루미늄 냄비를 사용하다 보면 거무스름해져서 가끔 물을 넉넉히 담은 뒤 사과 껍질을 넣고 부글부글 끓여준다. 은은한 사과 향과 함께 사과산의 작용으로 냄비가 깨끗하게 변신한다. 까맣게 타버린 냄비를 햇볕에 바짝 말려준다. 그런 다음 바짝 마른 그을음 부분이 떨어져 나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햇볕은 까맣게 타버린 냄비를 치유해준다. 기억하라. 냄비가 까맣게 타버렸을 때는 말려서 제거해야 한다. 물욕 없이 소박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굳이 성인이나 수도승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소위 마음 청소의 달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작은 집에 운둔하며 재물이 아닌 마음의 풍요로움을 설파한다. 나는 젊은 시절에는 넓은 집을 좋아했지만 독일에서 이상적인 새하얀 집을 만나고 나서는 한평 크기의 집을 동경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작고 소박한 나만의 공간을 꿈꾼다. 방 한가운데 앉아있으면 사방을 둘러볼 수 있고 들어 누우면 바로 눈앞에 있는 창문을 통해 먼 산을 마치 내 정원처럼 바라보며 낮잠을 즐길 수 있는 공간. 확실한 것은 쓸모없는 가구가 없는 작은 집은 가구로 꽉 찬 넓은 집보다 청소하기가 쉽고 넓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50대부터는 일단 2인용으로 시작하여 그 다음 1인용으로 소유한 물건의 크기와 집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예행 연습을 슬슬 시작해야 될 때인지도 모른다. 개인차가 있지만 통상 집에는 가구나 전기제품, 의류, 생활에 필요한 도구 등 평균 2만 개 이상의 물건이 있다고 한다. 이 중 절반 이상은 매일매일 생활하는 데 없어도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물건들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은 그리 많지 않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너무 많은 물건에 한숨 쉬기보다 일단 물건을 줄여나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필요 없는 물건이 줄어들면 그만큼 하루하루의 삶이 가볍고 풍요롭다. 물건을 두지 않는 바닥은 구석구석 청소가 잘 되어 깨끗하고 깔끔하다. 물건에 발이 걸려 다칠 일도 없으니 병원비가 들지 않아 돈이 모인다고 한다. 독일 사람의 삶에는 정리정돈이 인생의 반이라는 정신이 깊게 뿌리박혀 있다. 독일 사람에게 정리정돈은 인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테마다. 방안이 정리정돈되어 주변에 쓸데없는 물건이 없으면 인생이 쾌적하고 청결하고 알찬 삶을 보낼 수 있다는 말이다. 필요한 것 이외에 되도록 소유한 물건이 적은 편이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편안하다. 물건이 적은 편이 마음의 망설임도 적어 항상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다. 실제로 주변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어떤 거로 하지? 이런 망설임이 생겨나고 정신이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다음은 나만의 방법으로 넘쳐나는 물건에서 벗어나는 3가지 원칙이다. 첫 번째, 하루에 1가지씩 물건을 줄인다. 안 신는 신발, 오래 입어 낡은 의류, 망가진 물건 등을 의식적으로 처분한다. 두 번째, 소중하게 쓰던 물건을 떠나보낼 곳을 생각한다. 지금 잘 쓰고 있어 아직은 떠나보낼 수 없고 버리고 싶지 않은 물건은
줄 상대를 정해놓는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물건인지 평가한다. 대부분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쓰레기일 뿐이다.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물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단언하건대 지금 못 입는다면 언젠가 입을 확률은 90% 이하이다. 이 점을 자기 자신에게 확실히 이해시키고 과감하게 처분하도록 하자. 아무리 비싸게 주고 샀더라도 현재 이용 가치가 없어 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물건을 수납해 놓는 일만큼 인생을 낭비하는 일도 없다. 물건을 줄여서 방이 일시적으로 깨끗해진다 해도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행동의 원칙이 중요하다. 내가 실행 중인 원칙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여러분의 손과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까지 이 4가지 원칙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1. 무언가 꺼냈으면 제자리에 놓는다. 2. 문이나 서랍을 열었으면 반드시 다시 닫는다. 3. 무언가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줍는다. 4. 단추를 달거나 직접 할 수 있는 간단한 수리 등은 일주일 이내에 처리한다. 물건을 줄여도 그만큼 더 무계획적으로 다른 물건이 늘어난다면 이도 저도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나름의 장보기 원칙을 정했다. 1. 신선도가 중요한 생선은 그날 먹을 양만큼만 산다. 2.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조미료나 일용 자판은 미리 개수를 정해 반 정도 쓰면 채워 넣는다. 3.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지 않는다. 4. 필요한 물건인지 아닌지 자문자답한다. 5. 무료 경품이나 샘플에 손을 뻗지 않는다. 6. 신발이나 속옷 종류는 얼마만큼 버릴지 먼저 결정한 뒤에 산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해야 할 일,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다. 정년퇴직하면, 일을 그만두면, 돈이 생기면, 4월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핑곗거리를 끊임없이 만들며 말이다. 이런 변명을 들을 때마다 왜 지금 당장 못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 방 안의 더러움도 치우기를 미루면 점점 더 청소하기가 어렵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언젠가라는 때는 점점 마음속에서 멀어지고 거의 찾아오지 않는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하지 않던가. 노후의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는 사람 대부분은 반드시 그 전에 도움닫기를 하는 기간이 있다. 정년 퇴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겨 자, 지금부터 해보는 거야 라고 생각해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일은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만만치 않은 일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언젠가 해야지, 내일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미루는 사람은 결국 아무 일도 시작하지 못한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을 뒤로 미루고 있을 뿐이다. 그런 사람은 그땐 정말 건강했었지 라며 한탄하며 일생을 마감한다. 나는 45살이 넘어 사업의 궤도에 오른 이후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었던 일에 끊임없이 도전했다. 플루트, 지필, 독일어, 발레, 수채화. 이외에도 너무 많이 있다. 요즘에는 내 생각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일에 도전 중이다. 50대 들어서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지 못하는 모험은 무모하다. 70이 넘는 나이에 유명 문학상을 탄 여성의 뉴스를 보고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라며 희망을 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소설 이외의 다른 일로 생활할 양식을 벌어가며 꾸준히 소설을 써왔다. 75살의 나이에 이뤄낸 쾌거, 이런 매스컴의 보도만 보면
분명 멋지고 놀랄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녀의 쾌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상은 생업을 놓지 않고 자기 삶을 공고하게 지키며 글쓰기를 놓지 않은 결기와 끈기의 결실이다. 50대에 갑자기 새로운 꿈에 도전하고 여기에 너무 큰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 만약 재능이 있다면 이미 그 방면에서 싹을 틔웠을 테니 말이다. 나이에 걸맞게라는 말처럼 50세가 되면 어른으로서의 분별력도 갖추어야 한다. 인생 후반부의 배움이나 학문은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중용적인 도전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즐기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젊은 시절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편이 좋다는 말이다. 도저히 꿈을 못 버리겠다는 집착은 깨끗이 버려야 한다. 더는 미혹한 것이 없고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나이가 50이 아니었던가. 세월은 화살과도 같다. 진부한 비유지만 그게 또 사실이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흐른다. 물건들이 빠르게 넘쳐나고 시간이 몇 배는 빠르게 흘러가는 요즘, 세상의 흐름과 움직임에 현기증이 날 정도다. 평균 수명이 늘었다곤 하지만 50대에 들어서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고작해야 30년 남짓이다. 지금까지의 30년과 비교했을 때 아마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의 끝이 찾아오겠지? 그렇기에 더욱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날씨가 어떤지 신경을 쓰고 산책하다 발견한 풀꽃에 관심을 두고 가끔은 잠시 멈춰서서 내가 사는 동네를 바라보고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세어본다. 하루하루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행동에 약간의 정성을 담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하루하루를 지금까지보다 더 길게 차분히 정성을 담아 바라보니 젊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인생의 즐거움과 그 가치가 마음을 울린다. 유럽 사람들은 걷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영국인과 독일인은 산책을 유난히 좋아한다. 예전에 독일인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 독일 일은 생각하고 난 후에 걷고 영국인은 생각하면서 걷지. 프랑스인은 뛰고 난 후에 생각해. 걷는 행위는 마음을 잘 돌아보는 일이다. 또한 막연하게 꼬여있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생각을 명료하게 만드는 생산적 행위이기도 하다. 가끔 고족한 숲길을 걸을 때면 내가 걷는 속도와 생각의 속도가 일치함을 발견한다. 세상을 두루 살피는 일은 마음을 두루 살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세상을 두루 살피려면 걸어 다녀야 하듯 마음을 두루 살피려면 걸어 다녀야 한다. 산책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는 생각하면서 메모하면서 걷는 유형이다. 노트를 항상 들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나 신경 쓰이는 일 등을 기록한다. 이렇게 노트에 기록하는 것은 50대 이후에 들인 습관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노트에 메모하기 시작한 이후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이 높아진 것 같다. 여행지에서 만난 아름다운 풍경은 마음속에 저장된다. 소리로 들은 내용은 적어서 기억해야 내가 활성화된다고 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르니 지인들도 자주 묻곤 하는 내 수면 방법을 공유한다. 나는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되도록 무언가를 먹거나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와인을 좋아하지만 잠들기 전에 술을 마시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한다. 피곤할 때도 저녁 식사한 후 1시간 이내에만 와인을 마시기로 원칙을 세웠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나는
항상 긴장을 놓지 않는 편이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도 긴장한 신경은 쉽게 이완되지 않는다. 이럴 때 나는 신경을 풀어주기 위해 캐모마일 허브차나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배가 출출하다 싶으면 아몬드 10개, 비스킷 2~3개를 집어먹는다. 부담스러운 야식을 먹거나 과식하지 않는 습관이 숙면으로 이어지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또 추리소설을 3페이지 정도 읽다 보면 어느새 잠이 몰려온다. 잘 먹고 잘 자면 큰 병이 오지 않는다. 음식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이어주고 우리의 몸을 지구와 연결한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의미한다. 오늘 먹은 음식은 3일 후, 일주일 후, 10년 후 여러분의 세포 60조개를 만든다.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외식을 많이 하면 고혈압, 고염분, 이 상태에 빠지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지기에 십상이다. 면역력을 키우고 피부 트러블이나 어깨 결림, 요통, 골다공증, 우울증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균형 잡힌 식생활이 중요하다. 균형 잡힌 식생활은 신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자료도 있다. 나는 맛있는 음식을 너무나도 좋아한다. 먹는다는 행위는 그 자체로 행복감을 준다. 맛있는 식사만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다고 믿는다. 하지만 50살 이후로는 신경질적이 되지 않을 만큼만 소량의 음식을 섭취한다. 내 입에 넣는 음식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맛있게 먹기에 건강하게 먹기가 추가된 셈이다. 가끔은 유명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지만 매일 아침은 꼭 만들어 먹는다. 아침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시간은 15분 정도로 정했다. 된장국과 밥, 생선, 채소 중심의 간단한 식단인데 여기에 직접 만든 조림을 곁들이거나 된장국에 들어가는 재료의 변화를 주곤 한다. 다량의 신선한 채소, 지방분이 적은 고기, 작은 생선이나 등푸른 생선 등의 생선류, 콩류나 발효식품 등이 이것들이 들어간 균형 잡힌 식사를 지향하고 예전보다는 조금 적게 섭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잔의 레드 와인을 즐긴다. 식단을 조절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부심이 생긴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계속 움직이는 일은 몸과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나는 55살 생일을 계기로 일주일에 3번씩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 2시간 정도 운동하기로 정했지만 가끔은 게으름을 부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모처럼 시작한 운동이 스트레스로 느껴지지 않도록 말이다. 훈련도 너무 힘들지 않게 천천히 운동하며 근육을 늘려주거나 몸을 움직여주는 의식 정도로 받아들인다. 마음 내키면 수영장에도 간다. 이 또한 어디까지나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즐긴다는 느낌으로 한다. 또 굳이 피트니스 센터에 가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운동을 할 수가 있다. 돈도 들지 않고 무언가 다른 행동을 하는 김에 하면 되기 때문에 내 딴에는 뭐뭐 하면서 하는 가사가 아닌 뭐뭐 하면서 하는 운동, 이것이 꽤나 마음에 든다. 나의 뭐뭐 하면서 하는 운동법을 소개하겠다. 샤워를 마친 후 팔이나 몸을 크게 스트레칭하면서 물기를 닦아준다. 상완근이나 등 부분을 의식하며 닦아주면 몸이 유연해지는 효과가 있다. 어떤 동작이 끝날 때마다 목이나 어깨를 돌린다. 주방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은 발 도듬하면서
낮은 곳에 있는 물건은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하면서 꺼낸다. 통화는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한 발로 서서 한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가지러 갈 때마다 크게 발돋움을 해준다. 산책하러 나간다. 기분 전환도 되고 다리와 허리의 근력도 단련된다. 어슬렁어슬렁 걷지 않고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청소기를 돌리거나 유리창을 닦는 일은 뭐뭐 하면서 운동에 가장 적합하다. 청소기를 돌리며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고 손을 높이 뻗어 유리창을 닦으면 손 근육이 단단해진다. 생활 속에 뭐뭐 하면서 하는 운동은 가령 5분만 하더라도 효과가 있다고 믿어야 한다.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생활 습관이다. 무리하지 않고 즐기는 느낌으로 가늘고 길게 지속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나이가 들어도 몸의 근육은 사용하면 할수록 단련된다. 지금까지 50부터는 마음 청소,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청소를 통해서 마음을 청소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청소 방법도 나와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인 책이었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